네, 12월 6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하락하나 싶더니 다시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견조한 흐름에 상승 반전했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이 이제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워낙 아직 많은 악재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수가 바닥을 확인했다. 바닥을 확인하고 나면 보통 이제 빠지더라도 어디까지 빠질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공포가 이제 처음 빠질 때보다 훨씬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또다시 조정을 받았고 특히나 주말에 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간담이 좀 서늘하셨을 텐데 비트코인이 뭐 갑자기 한 25% 정도 급락을 하면서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알트코인들까지도 일제히 다 급락세가 좀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우리 국내 증시도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제법 큰 폭으로 조정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좀 되면서 시장이 살아났다. 어쨌든 지난주에 확실하게 단기 저점을 좀 잡고 지수가 좀 살아났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악재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고용 지표의 쇼크. 신규 고용,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숫자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쳤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또 실업률은 4.6%에서 4.2%로 0.4%포인트 정도 또 실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통 우리 연준이 이제 이 금리를 올리는 기준을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로 두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물가 상승률은 이미 저 멀리 가버렸고 실업률이 이제 더 떨어지면 연준이 그만큼 금리를 좀 빨리 올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우리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네. 또 10일 날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각종 이제 지표 발표와 수급적인 어떤 이벤트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는 계속 좀 변동성이 좀 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부동산 투자하는 것과 주식 투자하는 걸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결국 맥락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꼭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만 이렇게 하루하루 일희일비를 하게 되냐면 그만큼 시세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봤던 주식이 내일 갑자기 10% 급등하기도 하고 막 10% 급락하기도 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되고 나서 가격은 정상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 가격 변동성에 너무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 제대로 된 시장 방향을 타고 가고 있다가 자꾸 엇박자가 나면서 옆길로 빠지거나 혹은 역주행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본류를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좀 잘 이용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묵혀놨던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를 못했던 종목들을 지금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시장이 살아날 때 시장보다도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로 바꿔놓는 거 그런 걸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뭐 헝다 디폴트 우려라든지 온갖 뭐 시장에 지금 악재성 이슈들만 있는 것 같지만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아주 장밋빛 전망이 정말 우세할 때는 오히려 그때가 상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처럼 온통 악재투성이일 때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저점이 잡히고 기술적인 반등에 나서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었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순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종목 교체 잘 하시고 내 포트폴리오에 꼭 담겨져 있어야 될 종목들을 빨리빨리 좀 선점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해주시면 한 주 뭐 나름대로 좀 성공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단기 바닥은 확인된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네. 영민한 투자 시간 통해서 종목 선택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하신 자화전자부터 리뷰해볼 텐데요. 네. 내년 카메라 모듈 업황에서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속해서 좀 우상향 그릴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19,500원에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21,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주말에 또 애플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애플이 이제 생산량 증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들 뭐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자화전자라든지 특히 카메라 모듈 쪽 파트론, 자화전자, 엠시넥스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거든요. 특히나 애플 수혜를 입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은 단순히 스마트폰 쪽뿐만 아니라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화전자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포인트에서 19,500원대 공략을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2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한 7, 8%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났거든요. 오늘도 지수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코스닥 지수가 거의 뭐 1%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스마트폰 부품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들은 나름대로 이제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상승 추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 이제 자화전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카메라 모듈 OIS가 이제 애플 쪽으로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 애플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PTC 히터 전장용으로도 이제 뭐 PTC 히터 매출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던 뭐 22,000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요 박스권 22,000원을 뚫으면 그때부터 그야말로 이제 신격과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화전자는 22,000원 목표가까지 보유해보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12월 2일에 편입했던 GST입니다. 요즘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 좋은데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뭐 GST뿐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을 해드릴 때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수익을 낸다라는 것보다는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원체 변동성이 크니까요. 급등을 할 때도 하루에 막 10%, 20%도 쉽게 급등하는 반면에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심하게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 종목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들은 뭐 기관과 외국인들 이 메이저 수급들이 쥐락펴락하면서 가다가 한번 누르고 또 눌림목 이후에 또 기술적인 반등 들어왔다가 추세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단기간의 수익을 생각하시면서 짧게 트레이딩하는 종목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내년까지 본다면 충분히 고점 뚫고 신고가 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GST뿐만 아니라 또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PSK 그리고 ISC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추세적인 이제 상승을 내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GST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도 바닥에서 반등 들어오는 요 포인트일 때 잡아드렸는데 첫 번째 시세가 분출이 될 때도 가장 먼저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이고 반등이 들어올 때도 보시는 것처럼 다른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오늘 딱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도 4만 원짜리를 이제 뚫게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내년에 예상 컨센서스 대비해서 PR이 불과 한 6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 예상 실적만 가지고 PR을 계산하는 건 사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회사가 뭐 ESG 트렌드라든지 반도체 고객사들의 이제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 PR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4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T는 내년까지 상승 추세를 바라봐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사연이 끝나면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준비하신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사연입니다. 효성 TNC고요. 81만 5천 원에 14%.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네. 상반기 때 네. 경기 민감주들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뭐 HMN 같은 해운주들, 그다음에 뭐 철강, 조선, 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워낙 뜨거웠는데
그때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효성 TNC라는 종목이에요. 화학업종 중에 뭐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거의 10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죠. 50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겨우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매수하는 걸 더 선호해요. 바닥에서 최저점에서 사가지고 이게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 걸 매수를 해가지고 희망 고문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 저점을 확실하게 좀 탈피를 하고 추세가 잡히기 시작하면 살짝 되눌리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다시 튀어 올라가는 이 리바운드 흐름이 되게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구간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많이 물려 있으시지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80만 원 정도까지는 가격 회복을 좀 기다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TNC는 80만 원 선까지 보유해 보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럼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영민 DJ의 원샷 원킬 종목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자화전자, 이 맞아요. 전장과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25,500원 현재가로 팅크웨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팅크웨어라는 회사 이름보다는 네. 아이나비라고 하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아이나비 블랙박스라든지 네. 내비게이션을 주로 이제 만드는 회사거든요.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블랙박스가 다 내장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는 우리가 이런 블랙박스를 따로 사가지고 다 자동차에 맞아요. 이제 달고 내비게이션도 이만한 이제 내비게이션 사가지고 우리가 달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아이나비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블랙박스 시장의 점유율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블랙박스만 놓고 보면 점유율이 거의 80%가 넘어가는 업계 이제 최고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B2C, 소위 말해서 고객의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이제 판매를 했었다면 이제는 폭스바겐이라든지 FCA라든지 볼보라든지 이런 이제 양산 회사들과 계약을 하면서 대규모로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BMW 그룹까지도 이제 아이나비가 아마 탑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B2B가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사실상 기업 가치가 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실적도 지금 보시면 작년부터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뭐 시가총액 2천억 정도 되는 소형주긴 하지만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도 1, 2, 3분기 꾸준하게 흑자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블랙박스라든지 내비게이션을 개발했던 그 역량을 가지고 네. 지도를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이걸 자율주행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장화가 진행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AR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 블랙박스 간의 융복합 트렌드가 분명히 이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팅크웨어뿐만 아니라 뭐 42-라든지 NHN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자율주행 기술을 지금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플랫폼화 시키고 있는 서비스가 출시가 된 것도 있어요. 단순히 그냥 테마가 아니라 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2만 원짜리를 강하게 좀 뚫으면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간 움직일 때 정말 좀 지겹도록 꾸역꾸역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이격이 좀 벌어지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발산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포인트를 좀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25,5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팅크웨어였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22,000원에 인트론바이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여전히 미국 증시도 지금 뭐 확진자가 몇 명이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몇 명이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의학적으로 지금 이제 나온 검증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확실한 건 전파력은 일단 기존의 바이러스보다도 아주 강하다. 이 전파력이 강한데 지금 증상은 되게 좀 약해가지고 감기와 비슷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에 바로 감기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게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전히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의학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오미크론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분명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러면 오미크론을 또 정복하기 위해서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인트론 바이오를 준비해온 이유는 바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이 인트론 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의 가능성, 그것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요 회사가 이제 슈퍼박테리아 항생제라고 하는 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통 코로나19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무조건 항생제 처방을 하거든요. 맞아요. 항생제 처방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처방인데 문제가 되는 게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환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항생제를 투여를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내성이 생긴 항생제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슈퍼박테리아 항생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인트론 바이오라는 회사가 엔도리시나라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글로벌 임상 이상을 진행하기 전에 바로 이 회사가 로이반트라고 하는 다국적 회사에 바로 이 신약 SAL200이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을 1조 원대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게 내년에는 글로벌 임상 이상에 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마일스톤이 유입되고 또 그게 코로나19 치료제, 항생제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로의 가능성이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워낙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동안에 바닥에서 아주 꾸준하게 지금 반등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22,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인트론 바이오였습니다. 이 시간 짧아서 좀 아쉽다는 분들을 위해서 영민 매니저님의 네.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이슈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산적한 이슈 중에 어떤 걸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빨리 구분을 해서 시장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주는 뭐 CPI 발표도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 꼭 들어오셔서 전략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4시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 영민한 투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